스펙 주말 특집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1월 밤 8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지금 구독자분 거의 4,0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제 광주에서 극우 집회 있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윤석열 쪽에서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독자분들도 계속 주말 사이에서도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12.3 내란 직후에 계엄군이 국회 단전을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계엄 선포 배경이 된 김건희 문제가 과연 뭔지, 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김건희 굿당에 대한 소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뭐 미리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1월 밤인데 이분들이 설마 나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패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신용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뭐 고정 멤버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니다. 근데 세 분이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제도 만나신 모양이에요. 네, 어제 저하고 이렇게 박관찬 만나셨어요? 행정관하고, 예. 뭐 굉장히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방송을 같이 한 거죠. 방송을 같이 했는데 많이 뭐 추궁을 당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요. 뒤끝이세요 저분이. 그래요? 아니, 어제 방송하는데 좀 너무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용희 알아듣겠는 변호사님 거예요. 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요. 말 그거. 걸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윤통이 사과를 저이래야 돼요. 예? 윤통이 저처럼 이렇게 바로 사과해야 돼요. 예, 하기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국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표했더라면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네. 결국 자기 자폭이 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신용환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이따 굿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뭐 원래 전혀 저는 굿하고 관계 사실은 없으시죠? 무속인 분들, 제가 지인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알고는 지냅니다만 네. 제가 그 어떤 분에게도 제 사주 같은 것도 줘본 적도 없고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스님들 스님분들 뭐 등등 편하게 지냅니다. 물론 목사님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예배당을 다녔고 그래 했는데 예배당. 최근 들어서 이러다가 제가 시골 마을에 예배당에 이러다가 거의 무속 학자 내지는 전공을 너무나 바꾸셔야 될것 많은 그 같습니다.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도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래요? 지금 소송까지 당하셨다고요? 네네 저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해서 네네. 조사는 아직 안 받으신 네,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그게 뉴스가 한 65개 정도 뉴스가 나오다 보니 네. 갑자기 더 많은 제보가 집중적으로 그래요? 몰려오는 아주 오늘 그것까지 그냥 다 긁어가지고 저희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양주 감악산 좋겠습니다. 때문에 고발당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해 네. 주십시오. 궁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싱크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 유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목적이었다 하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 건물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며 암흑에 잠깁니다. CCTV가 자체적으로 초점을 찾기 위해 영상이 잠시 밝아지지만 다시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 다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미리 와가지고 국회 내부 예.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했다고 하는 의혹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단전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워낙 당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국회를 단전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회 도면도 다 가지고 회의 때 의논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 소리를 모르지만 입벌구예요. 그런데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말, 윤 대통령이 하는 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는 말들을 보면 국민들이 막 이제 화를 내고 오라가침인다 그러거든요. 저거 재판에서 최고 악수라 그럽니다. 그 여태까지 그 판결을 많이 해보시면 그 법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판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한테 물어봤는데 최악이래요. 제가 시청자 노 변호사님 계시지만 재판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린다면요. 변호사 중에서 이런 변호사가 최악이랍니다. 이제 재판관이 알았다고 정리를 해주잖아요. 판사가. 그런데 왜 말을 막습니까? 김모 변호사처럼. 근거를 내십시오. 뭐 하면 판사가 한눈 쳐다보다가 뒤로 딱 제끼면서 말씀 다 하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판결문을 한 줄로 딱 줄여버립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누구누구의 주장은 상당성이 없다. 이거 최악입니다. 예. 노영 변호사님 재판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뭐예요? 재판관이 뭘 싫어하냐 이걸 질문하시는 아니 거예요. 단전 얘기해야 돼요. 단전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능력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게 저분은 얘기하면은 바로 그 반박이 곧바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하나 자기 반박이 정말 제대로 된 반박이 있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국회 단전 얘기 듣고도 사실 별 놀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한겨레 뭐 경향 이런 데다가 단전 단수 지시할 사람이면 그렇죠. 국회 사실 단전을 제일 먼저 지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뻔한 거였는데 그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거를 명확하게 지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걸릴 줄 알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12월 12일 날 담화로.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그냥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사과를 먼저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12월 12일까지도 본인은 절대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이걸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타조가 이렇게 모래에다가 고개 쳐박고서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거는 박관천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판사가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완벽하게 저렇게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도 문제고 아까 지금 김계리 변호사를 아마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헌재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사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 그 소장 대행의 말을 딱 막아버리고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안 좋은 건데 그거보다도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의뢰인을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뭐든지 말하면 좀 뭔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딱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물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현재 나가서 5분 만에 바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거짓말했냐? 이제 그 서울 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을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을 물었죠. 사전에 이제 그 국회를 갖다가 경력 투입을 안 한 걸로 하려고. 우리가 저 국회 뭐 어디 경력 투입하고 이런 걸 의논한 적이 없지. 피청구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김봉식 서울시장에 경력 배치는 전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보니까 4분 10초 만인가요? 유승민 그냥 탁 나오더만. 그날 뭐 이야기하는데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집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각 문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는 병력을 몇 명 세우고 하길래 나는 그걸 의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봉기 서울청장이 계속 쳐다보더니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말한 지 불과 4분 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뭐가 거짓말이고 내가 이 거짓말 앞에 한 거짓말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박보님 이 말은 거짓말도 습관이다. 맞아요. 저는 이분은 완전히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완전히 몸에 뱄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지금 버터플라이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그냥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어제 사실은 둘이서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윤석열 씨의 그 예전 일화부터 지금까지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 그냥 그걸 말씀해 주시면 왜 거짓말이 몸에 뱄는지가 솔직히 나오는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당하고 혼나고 맨날 야단 맞고 이러다 보니까 변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 바로 앞에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나오든지 말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다.
그리고 내가 부인하면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 조금 옆에서 좀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이 저는 아주 그냥 몸에 체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전 요즘 단수해서 지금 거짓말로 갔어요. 아니 내가 이거는 아니, 심리 분석을 해야 돼요, 진짜로. 네. 법조계 기자가 저한테 저도 네. 그러지 않아도 칼럼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요. 요즘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맞아요. 네. 예, 화제가 굉장히 네. 되고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싶어했다고. 왜냐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진실과 거짓을 자기 스스로는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개소리쟁이는 그것조차도 의미 없어. 그냥 떠드는 대로 떠드는 거다. 근데 윤석열은 개소리쟁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턱 밑에서 본 경험을 기초로 네. 지금 이제 이건 그분이 두 분 말씀하신 얘기하시라고 거를 내가 한번 하는 종합해 거예요. 볼게요. 예. 뭐냐면